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교환학생 Q&A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파견을 다녀온 지는 조금 되긴 했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찾아봤던 것들, 그리고 제 주변 지인분들이 물어봤던 것들, 유튜브 댓글에 좀 많이 달렸었던 그런 질문들을 좀 참고해서 31가지의 질문을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좀 해보면서 여러 가지 좀 썰도 풀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스페인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인데요. 스페인은 일단 날씨가 좋고 음식이 맛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6개월을 살아야 하는 입장으로서 음식 맛있고 날씨 좋으니까 되게 살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언어적으로 봤을 때도 스페인어가 굉장히 좀 재밌어 보였달까요? 좀 배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단 영어랑 가장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 다음으로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가 스페인어다 보니까 꼭 스페인에 파견을 가서 스페인어를 습득해 오고 싶다, 그리고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파견 시 어학 성적인데요. 저는 토익과 토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토플이 85점으로 토익보다 조금 더 높았어요. 환산을 했을 때. 그래서 토플을 제출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만료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페인 교환학생이니까 스페인어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델레라는 스페인어 자격 시험을 따로 응시하지 않아도 됐고 자격 요건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파견 절차인데요. 1차가 서류, 2차가 면접이에요. 그리고 각 전형별 비중은 어학이 40, 학점이 40, 서류가 10, 면접 10 이런 식으로 비중이 두어져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산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버디라는 교환학생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에 1년 반 동안 활동을 했어서 2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점이 4점, 그 당시에 4.2점인가 그랬고 어학 성적 토플 85 이렇게 되었었는데 학점이 다들 좀 높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이나 서류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면접 때 받았던 질문이 있는지인데요. 먼저 유럽이나 미주권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면접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질문은 첫 번째가 자기소개, 지원 동기를 영어로 말하라 였고요. 두 번째는 파견을 통해서 어떻게 너의 꿈을 디벨롭할 건지 말해봐라 였고요. 세 번째는 여러 문제로 외로움이나 어려움 이런 거를 겪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할 건지 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도 제 생각보다는 많았던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냐라고 하면은 사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교환학생 질문 리스트가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블로그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싹싹싹 긁어 모아서 한 10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모든 질문, 그리고 제 자소서 기반 질문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한글 답변, 영어 답변, 그리고 키워드 이런 식으로 쫙 답변까지 만들어서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때 제가 봤을 때는 3대 1이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모았던 예상 질문 리스트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이메일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스페인 비자 발급이 좀 빡센 편이라는데 어떻게 준비했는지인데요. 저도 사실 비자 신청 전에 스페인이 유달리 좀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레 겁먹긴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차근차근 잘 하다 보면 그렇게 막 빡세진 않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 보시면은 진짜 아마 잘 정리해 놓은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비자 발급 같은 경우에 부모님의 뭐 통장 이런 식으로 되게 자금과 관련한 서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잔액이 정말 1원, 단 1원 차이로 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잔액 신경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고, 비자 인터뷰도 최대한 빨리 잡아라. 이게 저희 팁입니다. 6번째 질문은 교를 고를 때 우선순위가 뭐였는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는 학교 자체를 봤어요. 학교가 되게 일단 예쁘기도 했고 시설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꼭 가서 테니스나 여러 운동을 많이 해봐야지 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학교는 정말 그런 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는 파견 인원인데요. 저희 세종대학교에서 몇 명이 파견되는지를 좀 중요하게 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5명이 파견이 됐는데 뭔가 저는 저 혼자 파견이 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여러 명이 파견이 되는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1순위의 목표가 여행이었는데 여행을 저 혼자 한다고? 약간 이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파견 인원이 많은 그런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건데 근처 공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학교인지예요. 집에는 며칠 안 있다가 다시 여행 가고 이런 게 반복될 수 있는데 집에서 공항까지 거리가 멀다 하면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차로 일단 2시간은 잡았고요. 그리고 지하철까지 탔어야 했어요. 진짜 학교가 좀 공항 근처에 있다 하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버스로 그냥 한 30분이면 막 공항에 간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환학생 생활 관련 질문인데요. 7번째, 석회수로 인해서 불편했던 적이 있는지, 진짜 석회수가 심한지입니다. 일단 정말 심해요. 저는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이렇게 세수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즉슨 그냥 생수병, 페트병을 사서 그걸로 세수를 했는데요. 이 샤워나 뭐 설거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세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6개월 내내 단 한 번도 이 수도꼭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진짜 시원하게 어프어프 이게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진짜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다행히 뒤집어지진 않아가지고 다행이에요. 그리고 샤워기 필터도 꼭꼭 필요한데요. 진짜 머릿결 상하고요. 뭔가 막 몸에 뭐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가 안 씻어서 그런 거 절대 노노. 그냥 그 석회수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가지고 필터도 무조건 끼시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 썰이 있는데 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냄비에다가 수도꼭지 그 수돗물로 이제 물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받았어요. 라면 물을. 근데 물이 갑자기 뿌얘지는 거예요. 제가 그 불을 탁 켜니까 갑자기 뿌얘지는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의 우유였어요. 우유. 그래서 이게 석회수구나. 아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정말 심하구나. 그래서 입맛이 떨어졌냐? 그건 아니었어요. 또 생수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해가지고 또 잘 먹긴 했습니다. 8번째, 스페인어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인데요. 사실 살면서나 학교에서는 스페인어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실제로 수업도 영어 수업 위주로 듣고 또 그걸로 영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많이는. 그래서 뭐 인사말, 뭐 좋다, 싫다, 뭐 그냥 간단한 말들 있잖아요. 약간 여행용 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쓰고 막 대화를 해야 되는 수준이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스페인어 올라밖에 몰랐어요. 근데 와가지고 또 6개월 잘 살았으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오세요. 와서 배워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9번째, 진짜 영어가 느나요? 인데요. 저는 는다고 생각을 해요. 파견 전과후를 비교해 봤을 때는 늘어요. 근데 이게 사바사인 게 나는 진짜 한국 친구들이랑만 놀고 막 할 거다. 그러면은 사실 잘 안 늘 수 있어요. 근데 막 나는 막 행사 같은 거 있어도 막 다 참여하면서 막 다 친구 많이 사귀고 막 그렇게 놀아야지 하면은 진짜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발하게 막 마당발처럼 막 놀러 다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긴 해요. 그래서
이만큼 늘 수 있었지만 이만큼 늘었다. 약간 그거긴 한데 진짜 사바사고 정말 나는 막 적극적으로 막 친구 찾아다니고 말 걸고 해야지 하면은 당연히 늡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스페인 버디랑만 놀긴 했는데 그래도 실력도 좀 늘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10번째 질문, 스페인 방 구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일단 한국 친구들 5명이서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거실, 부엌만 좀 쉐어하고 나머지 방, 각방 이렇게 뭔가 제가 막 집을 보러 다닌다거나 이런 과정은 사실 생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제안을 해줘서 같이 살게 된 케이스인데 제가 알기로 스페인에 기숙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어도 교환학생에겐 제공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스페인 교환학생 오시는 분들은 각자 알아서 플랫을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앱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다들 방을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으니까 가기 전에 그래도 방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앱을 통해서 미리 좀 집주인분과 대화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1번째, 스페인 방 구할 때 꼭 봐야 할 게 뭔지인데요. 이건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꼭 봐야 될 거는 학교랑 많이 가까운지, 그리고 치안이 어떤지,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지, 통풍이 잘 되는지, 바퀴벌레가 있는지, 방충망이 있는지입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자취를 해본 적도 없고 뭔가 방을 보러 다니는 그 과정도 거치지 못했어서 그냥 출국하자마자 그냥 배정을 받았거든요, 제 방을. 참 아쉬운 방이긴 해요. 제가 살았던 방에 대해서 조금 썰을 풀어보자면 제 방이 햇빛이 안 들어요. 진짜 이런 채광 있잖아요. 1도 없어가지고 오늘 웬일로 스페인이 좀 흐리지? 싶어가지고 나가봤어요. 근데 진짜 쨍쨍한 거예요. 농담 아니라 너무 덥고 막 해가 쨍쨍해요. 그냥 제 방만 햇빛이 안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방에서 이제 막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좀 무기력해지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왜냐? 방충망이 없고 모기가 진짜 많이 들어왔고요. 창문을 열면은 저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가 진짜 바퀴벌레 소굴이거든요. 여는 순간 나는 그냥 바퀴벌레랑 룸메이트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일절 안 열었어요. 6개월 내내. 못 열었던 거죠. 그러면 문을 열지 그랬냐. 문을 열면은 같이 파견된 친구가 제 문 앞까지 바퀴벌레가 왔다는 거예요. 기어왔다는 거예요. 제 방문 밑으로 들어올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문도 못 열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6개월간 살다 보니까 제가 한국 돌아가기 한 달 전부터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가져온 약을 먹어도 안 낫지 뭘 해도 안 낫지 해가지고 제가 한국 오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천식기가 있다. 약간 천식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햇빛도 못 받고 공기가 일단 너무 안 좋았던 것 같고 1년도 아니고 6개월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꼭 환기, 벌레 많이 없는지, 그러니까 바퀴벌레 있는 집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하여튼 여러분만큼은 진짜 좋은 그런 집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12번째가 스페인 방 보증금이 얼마였고 월세가 얼마였는지인데요. 325유로, 그러니까 약 한 50만 원 정도였고요. 현금으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가 조금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한 51만 원, 2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방 보증금은 그 한 달 월세 정도였어요. 그래서 총 6개월의 계약 기간 동안 약 300만 원 그 정도의 월세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귀국할 때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래도 뭐 연락 안 하고 기다리다 보면 주겠지 하고 이제 저희는 기다렸는데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헐 떼먹힌 거 아니야? 생각했어요. 근데 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왕 그냥 보증금 받으실 거 그냥 그때 스페인에 있을 때 집주인이랑 얘기를 해서 받으시는 걸, 현금이든 뭐든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때 보증금을 바로 못 받아가지고 한 한두 달 정도 걸렸어요. 또 수수료 좀 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그냥 다 받아내세요, 여러분. 13번 인데요. 아쉽거나 후회되었던 점이 있는지. 교환학생에서 아쉽거나 후회되었던 점은 사실 없어요. 여행을 하면서 후회되는 게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건축물, 그 나라, 도시 이런 거를 볼 때 가기 전에 나는 막 이런 조사를 해서 막 공부를 해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주마다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막 예약하고 뭐 학교 생활도 하고 막 뭐 하다 보니까 찾아볼 그게 없는 거예요. 여유가. 이거 어쩌면 핑계? 오케이, 어쩌면 핑계일 수 있어요. 그치만 진짜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봤는데 약간 감흥도 없고 뭔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큼 참 아까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때 알고 나서 그렇게 봤다면 더 뭔가 여행 자체를 여행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또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또 얻는 그런 생각이나 느낌도 좀 달랐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유튜브에 영상이라도 찾아보시던지 네이버 검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 건축물이나 뭐 나라, 도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14번째 질문인데요. 짐 싸기 추천템이 뭔지입니다. 이거는 일단 먹을 거는 여러분 교환학생은 블럭국 진짜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블럭국은 너무 필수템. 누가 만드신지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블럭국은 그냥 밥 지은 거에다가 블럭국 해가지고 먹으면 약간 해장국, 막 국밥 이런 거 먹는 그런 느낌? 솔직히 100%는 아니긴 해도 그나마 이제 한식의 그리움을 좀 덜 수 있는 제품이 전 무조건 블럭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일단 가볍기도 했고 막 부서져도 어쨌든 그거 물에 녹여 먹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컵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먹는 건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들고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버섯 해장국인가? 그거랑 해장국, 뭐 된장국 요런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코인 육수, 다시다 약간 요런 거 있잖아요. 국물 맛내는 거 이거 진짜 무조건인데 아 나는 뭐 요리 안 해 괜찮아 난 뭐 육수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조건 떡볶이 한 번쯤은 드실 거거든요. 교환학생 가서 그 떡볶이 아시죠? 물 해가지고 코인 육수 넣거나 다시다 넣거나 하면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맛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역 같은 경우에도 좀 좋았던 게 저랑 같이 파견을 왔던 친구 한 명이 미역을 정말 많이 들고 왔어요. 근데 이게 서로 생일일 때 막 미역국을 해줘도 괜찮고 아니면 그 남은 걸로 오이냉국 해가지고 여름에 스페인 진짜 먹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오이 썰어가지고 미역 넣고 그것만 퍼먹어도 진짜 맛있는 한 끼니가 되니까 미역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먹을 거는 좀 끝난 것 같고 좀 들고 와야 될 진짜 필수템은 일단 소매치기 방지 제품. 일단 뭐 다이소에 스트랩이나 뭐 자물쇠 이런 거 많아요. 최대한 저는 스트랩 한 3개랑 자물쇠 2개 이렇게 챙겨갔는데 이런 식으로 좀 챙겨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필터 샤워기 이것도 완전 필수템이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봄학기에 좀 파견 오신다 하면은 생각보다 스페인이 겨울이 추워요.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추워요. 그래서 저는 전기 방석을 들고 왔어요. 전기 장판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방석은 좀 캐리어에 들고 다닐 수 있겠다 해가지고 방석 들고 왔는데 진짜 요긴하게 잘 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건조할 수 있어서 미니 가습기, 이렇게 머리맡에 두는 가습기 있잖아요. 그것도 챙겨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사이즈 조절 가능한 청가방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2단으로 하면은 기내용 캐리어가 되고 3단이 이제 수화물용이 되는 거예요. 인치가. 근데 정말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튼튼하고 제가 사는 곳엔 집에는 정수기가 없어요. 생수를 막 사서 가야 되는데 진짜 마트에서 집까지 그 무거운 한 8리터짜리 물을 막 들고 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장바구니 역할을 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수 넣고 장 본 거 넣고 그냥 이렇게 슬슬 끌고 가니까 너무 가볍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장 볼 때마다 들고 오길 잘했다 진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뭐 장 볼 때 너무 쓰기 좋은 템이라서 진짜 고려해보세요. 이거 그래도 저렴하고 되게 괜찮아요. 15번째 짐 싸기 리스트가 있는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사진으로 첨부를 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를 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질문. 이건 무조건 한국에서 하고 와라 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트래블 원래 발급이에요. 일단 좋았던 게 제가 15개국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뭐 카드가 거절이 된다거나 결제가 안 된다거나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그때 충전을 할 수가 있어서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이런 위험이 있잖아요. 소량만 정말 조금의 돈만 충전을 해둘 수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발급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용실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요 정도 머리로 갔었을 거예요. 근데 이만큼 길러서 왔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머리가 빨리 길고 되게 지저분해질 수 있어가지고 자기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짧은 그런 머리로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이버 해외 로그인 차단을 꼭 해제해 오시기 바래요. 갔을 때도 네이버 뭐 메일을 봐야 된다든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저는 해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참사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해제해 오시기 바랍니다. 17번째, 스페인과 한국의 다른 점이 뭔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거는 사바사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스페인 친구들이 진짜 말이 많아요. 진짜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썰이 있는 게 이게 비행기를 제가 타고 바르셀로나에서 마요르카를 가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 앉아있고 여기 이제 양옆에 스페인 분들이 이렇게 계셨어요. 근데 일행이 아니에요. 따로 왔어요. 오늘 방금 만난 사람들. 근데 제가 자기 전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두 분이서 막 하시다가 제가 그 얘기 소리에 살짝 깬 것 같아요. 잠깐 도중에. 근데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잤어요. 일어났어요. 비행기가 착륙을 한 것 같아서 일어났는데 그래도 두 분이서 계속 와 그래서 진짜 감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텐션이 다들 업이에요. 네, 되게 일단 뭔가 막 신나고 되게 막 내향적인 스페인 친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인데요. 이게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이라기보다는 차량이 이제 먼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저희는 보행자가 지나간다 요거지만 진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 입장으로서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에서 신발을 신는 건데 이게 스페인만의 특징이 당연히 아닐 수 있는데 뭔가 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애초에 신발장 같은 것도 없고 저는 신발을 신고 막 돌아다니고 뭐 너무 낯설고 해가지고 저는 애초에 그냥 슬리퍼를 들고 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집에서는 무조건 신발을 신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제가 그때 스페인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진짜 신발 신고 이렇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또 네 번째는 이 밥 먹는 시간이 정말 달라요. 스페인 하면은 사실 시에스타잖아요. 시에스타 시간에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식당들이 운영을 안 해요.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하긴 하더라고요. 운영을.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일단 점심 먹는 시간이 거의 뭐 한두 시 이후? 그리고 저녁도 8시 이후부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좀 신기했어요. 저녁 먹자 하면은 거의 뭐 먹고 막 말하고 뭐 하다 보면 다 먹었을 때가 10시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8번째 질문인데요. 학업과 여행 뭐에 초점을 뒀는지입니다. 저는 당연히 여행이었어요. 왜냐면 학업은 어차피 한국 돌아가면 또 해야 되고 뭐 학교 어쨌든 안 나갈 거 아니니까 그래도 여행 내가 유럽에 왔으니까 여행을 정말 많이 하고 가야지 이런 목표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마다 여행을 다녔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여기 어떻게든 뭔가 더 가볼 걸 이런 생각과 후회를 많이 하지 좀 가지 말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은 정말 단 한 번도 지금까지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여행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9번째 질문. 학기 중에 여행 갈 수 있는지입니다. 이거는 3박 4일 수 있어요. 근데 시간표를 좀 몰아서 붙여 놓으시면 당연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 월화수 아니면 화수목, 월수목 이런 식으로 좀 붙여놓고 몰아두면은 금토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월요일 오후 수업이다 하면 금토일 월 하고 귀국해서 바로 학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3박 4일 정도는 그래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시간표를 몰아놨어가지고 여행을 주마다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봄학기에 파견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스페인은 3월 말인가? 그때 큰 공휴일이 있어요. 진짜 오래 쉬는, 학교도 쉬고 다 쉬는 그런 긴 공휴일이 있거든요. 그때 여행을 많이 가세요. 저는 동유럽이랑 영국 이렇게 갔는데 한 10박 11일인가 그렇게 갔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학기 중에 여행 당연히 가능합니다. 20번째 질문. 인종차별 당해봤는지인데요. 인종차별. 사실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긴 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가 그라나다, 스페인 그라나다. 제가 전망대에 그냥 가고 있었어요. 노을 보려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띵가띵가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진짜 한 185, 190은 돼 보이는 흑인 분이셨어요. 그 분이 저희 보고 fuck you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당황. 그냥 너무 기분이 솔직히 나쁘긴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때 인종차별을 처음 당해봤는데 기분이 너무 불쾌하고 그 여행 자체에 대한 기억도 막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놀러 와봐 할 수가 없으니까. 뭔지 아시죠? 물론 마음속으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쳤지만 사실 일단 피지컬도 너무 무섭기도 했고 남자분이시기도 했고 해가지고 그냥 기분만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노을 보고 다시 기분 좋아지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니하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포르투갈에서도 그냥 니하오 니하오 이러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초딩들 무리가 막 니하오 니하오 막 이러고 기분 많이 나빴고요. 그치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파리에서 당한 건데 바토무슈 유람선이었어요. 제가 유람선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소지품 검사를 거기서 좀 간략히 하더라고요. 되게 앞에 유럽인들 그냥 뭐 서양인들 보니까
사실 보지도 않고 그냥 패스 거의 패스 느낌이었어요. 근데 관리자 같은 남자 한 명이 저희 가르치면서 쟤네 지금 더 검사하라고 제 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 거의 뭐 손을 막 휘저었어요. 진짜 레전드죠.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제 가방에 뭐가 들었겠어요. 부서진 우산, 뭐 생수통 이런 것밖에 없는데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바톤워시 유람선 너무 예쁘긴 했지만 뭐 아니 철저히 검사할 거면 다 하던지. 근데 저를 콕 집더니 차이니즈 이러면서 가방 검사 더 하라는 거예요. 짜증나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기분 나빴지만 사실 뭐 인종차별을 당했다 해서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막 화나하고 하기보다는 에휴 그래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아니 뭐 이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게 스스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21번째 질문인데요. 좋았던 여행지가 있는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많아요. 다 너무 좋았고 제 취향은 진짜 북유럽인 것 같아요. 왜냐 일단 치안이 너무 좋아요. 제가 북유럽 3개국을 다 저 혼자 갔거든요. 근데 여자 혼자 다녀도 사실 그렇게 막 무섭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각보다 많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해 지기 전에 무조건 숙소에 들어가 있기도 했지만 그리고 소매치기도 걱정이 생각보다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힙색을 이렇게 메고 다녔는데 북유럽에서는 그래도 그냥 좀 마음 편히 이런 숄더백 이런 거를 좀 맸어요. 그리고 자연한 그런 풍경들이 너무 예뻤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공원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새소리 듣고 있는 것도 너무 힐링이었고 관광지보다도 되게 그냥 힐링하고 되게 평화로웠던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더 기억에 남고 저는 그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유럽 3개국을 제 인생 여행지로 고르고 싶습니다. 22번째, 소매치기가 진짜 많은지 본 적이 있는지인데요. 이게 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영국, 독일 이렇게 봤는데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막 뮤비를 찍고 막 카메라를 되게 막 비싼 카메라를 막 하고 되게 멋진 곳에서 막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두 명이서. 근데 자전거 탄 사람이 그거를 카메라를 가져가는 거예요. 잽싸게.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쫓아가고 그런 적도 한 번 있었고 영국에 그 빅벤 밑에 그 다리 있어요. 무조건 관광객이라면 단 한 번은 꼭 지나갈 다리가 있는데 거기 어떤 남자가 폰을 이렇게 막 돌리고 있어요. 막 이런 폰을 막 이렇게 돌려요. 근데 제가 똑똑히 봤는데 이 손이 어떤 사람의 소지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또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그러니까 폰이 개손이 두 개였던 거죠.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로 보니까 제가 당한 것도 아닌데 되게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저도 안 당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가 항상 들고 다녔던 힙색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소지품을 이렇게 뭐 백팩이나 뒤에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절대. 뒤에 하고 다니면 남의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무조건 하고 다녀야 되지 백팩이나 이런 거 하셔도 여기에 자물쇠를 꼭 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스트랩을 카드 있잖아요. 카드 지갑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달고 다니고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핸드폰을 스트랩을 목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화장실을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가방을 절대 제 옆에 두거나 핸드폰을 뭐 테이블 위에 올려둔다거나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한국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상기시켜야 돼요. 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제 소지품을 제 몸과 떨어뜨려 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화장실 갈 때도 진짜 이거 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랬더니까 다행히도 6개월 내내 단 한 번도 소매치기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3번째 질문. 꼭 먹어봐야 하는 스페인 음식이 있는지 그리고 꼭 사와야 하는 스페인 기념품 추천인데요. 음식은 진짜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술인데요. 스페인이 술이 정말 맛있어요. 샹그리아가 정말 진짜 이게 맛있어요. 일단 맛이 굉장히 맛있는 술이고 어떤 느낌이냐면 뱅쇼인데 되게 시원한 뱅쇼? 그러니까 약간 포도 음료에다가 와인 섞은 느낌? 근데 거기에 레몬이랑 이런 과일들 되게 신선하고 막 상큼한 거 동동동 띄워서 마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맛있었고 바르셀로나에서 꿀대구가 있어요. 그 꿀대구 진짜 제가 요게 맛집이거든요. 꿀대구 맛집. 여기 진짜 꼭 가시고 꿀대구랑 빠에야랑 샹그리아랑 시키잖아요.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천국에서 하이파이브 가능합니다. 신들이랑 정말 하이파이브 가능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네요. 갑자기. 이제 클라라라는 레몬 맥주예요. 근데 맥주인데 되게 막 상큼하고 어쨌든 맛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바르셀로나나 이렇게 스페인 가시면은 꼭 드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푸아그라도 정말 맛있어요. 타파스 진짜 그러니까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거는 뭐 따로 영상을 만들어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바르셀로나는 가시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고요.
제목까지 진짜 맛있게 제발.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메르카도나에 여러분 오렌지 주스 기계가 있어요. 아 진짜 어떻게 스페인은 오렌지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요? 이게 그냥 한국에서 파는 시중에 파는 주스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맛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너무 맛있고 그거 진짜 꼭 드셔야 되고 판타도 여러분 오렌지 맛 있잖아요. 이게 한국은 0%인데 스페인은 8%나 들어있거든요. 오렌지 과즙이 8%나 들어있으니까 진짜 맛이 좀 더 상큼하고 뭔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음료 이런 게 스페인은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사와야 하는 기념품은 저는 그때 뚜론이랑 올리브유 그렇게 사갔는데 저는 사실 뚜론은 제가 그렇게 단 거를 막 좋아하진 않았어가지고 약간 초콜릿인데 견과류가 많은 초콜릿?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뚜론마다 맛이 너무너무 다르니까 시식을 아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식을 해보시고 맛있는 거는 사오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근데 저는 올리브유 진짜 무조건 싸고 일단 그리고 발사믹도 은근 다들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도 타일이나 캠퍼라는 스페인 브랜드, 자라 스페인 브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브랜드 마시모두띠 너무 좋고요. 그런 것들도 너무 좋으니까 강추. 23번째 수업 관련 질문인데요. 몇 학점 들었는지 인정받았는지입니다. 저는 총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이게 스페인어 코스는 2월 한 달간 진행을 했고 나머지 2과목을 이제 정규 학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전공 필수가 아니라 전공 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성적 체계, 시험 방식, 난이도가 어떤지 진짜 어려운지인데요. 시험 난이도가 이것도 물론 수업 바이 수업이긴 하겠지만 한국보다는 확실하게 쉬웠고요. 그리고 시험 체계 자체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유가 있긴 했어요. 그리고 방식도 객관식인 시험도 있었고 빈칸 뚫어가지고 단답식으로 답 적는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한국과 막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6번째 교환학생 한 학기 학연 총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계산을 정확히 정말 막 정확히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2,600 정도 쓴 것 같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을 많이 다닌 케이스다 보니까 이 정도 쓴 것 같고 여행을 안 다니고 나는 뭐 스페인에만 있을 거다 하면은 당연히 저보다는 덜 쓰고 오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행만 한 1,500만 원, 6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일단 파견 하기 전에 1년 정도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인턴 2번을 하고 돈을 최대한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았어요. 인턴을 9개월을 했으니까 많긴 하잖아요. 그 돈이랑 뭐 다 해서 긁어 모아서 왔고 그리고 다양한 장학금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득분이나 여러 선발 기준 이런 거에 부합을 하신다면 해당이 된다면 꼭꼭 챙겨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7번째 스페인 물가가 어떤지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인데요. 일단 스페인 물가는 제가 쇼츠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 쇼츠를 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달 생활비는 월세 포함해서 한 100만 원, 600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28번째 질문인데요. 4학년인데 가도 될지입니다. 저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어쨌든 막차를 탄 거거든요. 4학년 1학기에 파견이 된 거다 보니까 뭔가 한국에서 취업도 해야 되고 막 이런 현실적인 게 너무 이제 머릿속에 많으니까 내가 과연 가도 될까 싶었는데 진짜 안 왔으면 정말 후회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파견 오시기 전에 뭐 예를 들어 학점을 많이 채우고 오신다든지 뭐 영어 성적 졸업 요건들을 다 충족해서 오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도 한 21학점 이렇게 빡세게 듣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학점 인정이 안 되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기들은 막 이거 하고 있는데 난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교환학생이 정말 대학 생활의 꽃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는 진짜 나 왜 한 번만 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 더 가고 싶고 지금 당장이라도 더 가고 싶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환학생 한 학기가 인생의 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든지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취업 준비는 졸업을 하고 나서든 뭐 막학기부터든 뭐 해도 되지만 교환학생은 진짜 어쨌든 기회가 시간, 때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교환학생 추천드리고 싶어요. 29번째
교환학생이 가져야 할 자세인데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경험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오히려 막 낯설어하고 경험 안 하고 이런 거보다는 진짜 막 즐기면서 그냥 그 순간만큼 행복하게 다 즐기고 오시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내성적이다 보니까 파견 오기 전부터 나는 무조건 빼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여기 와서 언제 해보겠어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적극적으로 또 자세가 변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막 최선을 다하면서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자세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도 너무너무 재밌었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행사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네트워킹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30번째 질문인데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석회수인 것 같아요. 진짜 물의 소중함을 그때 좀 알았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제가 타지에 왔잖아요. 타지에 왔고 가족 보호자, 사실 학교가 보호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깨닫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행동에 책임져야 되고 다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해결을 하고 나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약간 뭔가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독립심도 생기고 나 이것도 했는데 못하겠어?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겨내보니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번째 질문인데요. 추천하는지 입니다. 너무 추천, 정말 너무 추천, 진짜. 가시는 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재밌겠고요. 제가 대신 가고 싶고 진짜 그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을 시간임이 분명해요. 그래서 앞서 말한 자세나 마음가짐 이런 거를 갖추고 막 여행 다니고 즐기다 보면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날씨가 일단 너무 좋고 비가 왔던 적이 2번밖에 없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으니까 일단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교환학생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있을 순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명히 행복할 거고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만큼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40살인 스페인 친구를 아울렛에서 우연히 만나서 사귀기도 하고 그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기도 하고 집 구경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썰도 있고요. 밴드부 보컬이 돼서 2번이나 무대에 서보고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정말 나열해보면 진짜 뜻깊고 믿기지도 않는 그런 다신 없을 순간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립심이나 자립심도 기를 수 있었고 언어에 대한 흥미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좀 넓게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다고 할까요? 진짜 지구는 넓고 진짜 이 지구라는 것, 이 세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해보면 어떤 형태로든 저한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경험과 그런 감정, 여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요. 진짜 평생을 잊지 못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1가지의 질문에 답을 해봤는데요.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파견 예정이신 분들은 재밌게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예상 질문 리스트 이런 것들은 PDF로 제가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메일 달아두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게요. 안녕.